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가 아니라 오늘 말하는 대본을 PDF 파일로 만들어서 팔았으면 여러분은 돈을 내고 보셔야 했을 텐데 공짜로 보시다니 운이 좋으시네요. 이 영상은 여러분이 꼭 봐야 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높은 고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은 영상이 끝나는 즉시 PDF 전자책을 출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유료 강의, 유료 전자책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영상 하나로 PDF 전자책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여기에 다 담았습니다. 이 영상보다 완벽한 영상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첫째, 전자책 만들기란 무엇인가? 둘째, 전자책 부수입 만들기를 해야 하는 이유. 셋째, 전자책 파는 방법. 넷째, 전자책 만드는 방법. 다섯째, 팔리는 전자책 주제. 여섯째, 가격 측정 방법. 일곱째, 저작권. 여덟째, 전자책이 안 팔릴 때 대처 방법. 첫째, 전자책 부수입 만들기란 무엇인가? 요즘 전자책으로 부수입 만들기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 총 정리해드릴게요. 전자책이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종이책이 아닌 컴퓨터, 휴대폰 등으로 볼 수 있는 텍스트 파일을 말합니다. 쉽게 PDF로 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북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전자책이란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글을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만 해도 전자책을 내서 부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글을 써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나의 노하우나 정보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전자책 부수입 만들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막 궁금증이 생겨나서 저 글 못 쓰는데요? 다른 사람이 구매해서 돌려보면 어떡해요?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제 걸 누가 사요? 이미 썼는데 안 팔려요. 등등. 영상 끝까지 보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이뿐만 아니라 각종 노하우를 포함해 깜짝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둘째, 전자책 부수입 만들기를 해야 하는 이유. 이제 우리는 회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왜 내 월급은 그대로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추가 수익을 만들거나. 오늘 알려드리는 PDF 전자책은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한 번만 작성해 놓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즉,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벌리는 구조입니다. 책 하나 잘 써놓은 작가들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나이, 성별, 학벌 상관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수입 만들기입니다. 실제로 2021년 PDF 전자책을 만들어서 하루 만에 1억 9천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쉽나? 내가 어떻게 해? 레드오션 아니야?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와 변명을 찾으면 수백 개지만 실행에서 성공하면 그 변명들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집니다. 셋째, 전자책 파는 방법. 전자책을 파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직접 팔거나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인지도가 있다면 자신의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를 통해 홍보글을 올리고 직접 계좌번호로 입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혹은 본인이 직접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전자책을 팔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퍼스널 브랜딩에서 유명하신 비스타 김인숙 대표님은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가 만든 콘텐츠 기획 실전 노하우 PDF를 와디즈에서 펀딩을 진행했는데 약 600만 원이 펀딩되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김인숙 대표님 SNS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많고 퍼스널 브랜딩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펀딩을 진행한 것이죠. 하지만 내가 인지도가 없다면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이트는 크몽, 다링클래스 101 등 다양합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달을 시킬 때 바로 배달의 민족이 떠오르죠. 이미 사람들한테 배달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식당을 오픈하는 사장님들은 배달의 민족 입점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자책 하면 크몽이라고 사람들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트래픽을 끌어올 자신이 없다면 이미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진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평균 2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만원짜리 전자책을 팔면 나에게는 8,000원이 남는 것이죠.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간혹 사이트 자체적으로 광고를 진행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나의 전자책이 공짜로 SNS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꾸만 온라인 건물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만의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등을 개설해 놓지 않으면 평생 다른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쓰려는 전자책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싶으면 직접 팔고, 그게 아니라면 이미
유명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넷째, 전자책 만드는 방법. 내가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전자책을 만드는 방법도 다릅니다. 내가 직접 판매할 자신이 있다면 구글 문서로 만들어서 링크를 보내줘도 되고 한글로 작성한 후 PDF로 보내줘도 됩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페이지 수도 형식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그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야 합니다. 아까 대표적인 사이트가 크몽, 타링, 클래스 101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이트도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을 알아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알아보는 게 귀찮다면 그냥 크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크몽이 가장 전자책 시장에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크몽을 먼저 도전해보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다른 사이트에도 입점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몽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크몽은 아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문서 규격은 워드 기준, 글자 크기 12포인트, 줄 간격 1.5, 전자책 분량은 표지 및 목차 제외 20페이지 이상.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 못 보셨나요? 20페이지 이상만 쓰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자책은 종이책과 다릅니다. 몇백 페이지 될 필요가 없어요. 전자책을 소비자가 구매하는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에요. 페이지 수 늘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핵심만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결론, 어떻게 팔 것인지를 정한 후 방법을 생각하세요. 다섯째, 팔리는 전자책 주제. 여러분이 유명하다면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써도 사람들은 구매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시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팔리는 전자책 주제가 무엇이 있을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팔리는 전자책 두 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귀찮은 일을 대신해주세요. 그 예시로는 제주도 여행 코스, 결혼 노하우, 총정리 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찾기 귀찮은 것을 누군가가 짜잔 하고 정리해 놓았다면 소비자들은 돈을 지불합니다. 둘째, 돈을 벌게 해주세요. 전자책에 돈을 썼을 때 그 전자책 가격보다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전자책을 구매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로 돈 버는 법, 유튜브 한 달 만에 수익 창출하는 법, 공무원 시험 합격 노하우, 쿠팡 파트너스로 월 100만원 이상 버는 법 등이 있습니다. 내가 10,000원 주고 전자책을 사면 100만원을 벌 수 있다는데 안 살 이유가 없죠. 이것처럼 직접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정보를 담은 전자책을 만드세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떤 주제이든 돈과 연결 지으면 판매가 높아집니다. 팔리는 전자책들은 이 전자책을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소설, 에세이와 같은 주제는 전자책 시장에서 팔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판매하고자 하는 전자책이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주식, 투자, 쿠팡 파트너스, 공구, SNS 마켓, 애드센스, 유튜브 마케팅, 창업, 경영, 블로그 수익화, 생활, 연애, 건강.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전자책을 구매하는 이유는 짧은 시간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일단 크몽에 들어간 후에 인기순으로 정렬을 해서 어떤 주제가 잘 팔리는지 확인하면서 감을 잡으세요.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를 조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작업을 소홀히 했다가 시간 투자를 해서 써놓고 팔리지 않는 전자책이 정말 많습니다. 크몽에서 전자책 보시면 후기가 0개인 전자책이 많습니다. 글은 내 생각이 잘 전달될 정도로만 쓰시면 됩니다. 소설책 작가처럼 휘황찬란하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요점만 명확히 쓰세요. 그 후에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 맞춤법 검사를 한번 돌려보세요. 이 사이트는 더보기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돈 받고 파는 건데 맞춤법 틀리면 쪽팔리잖아요. 결론,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주제가 진짜 소비자가 원하는 주제인지 꼭 파악하세요. 여섯째, 가격 측정 방법. 현재 전자책 시장에서 판매 단가는 1만원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도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전자책 가격은 일반 종이책값과 비교해서 정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귀찮은 일을 대신해주는 전자책을 파는 여러분은 시간을 파는 것입니다. 즉, 시간에 대한 값을 측정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노하우를 판다면 노하우에 대한 값을 측정하면 됩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제주도 여행 관련 종이책이 150페이지에 15,000원이니까 난 20페이지니 3,000원에 팔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유명인이 아닙니다. 이 노하우 진짜 고급 정보인데 1만원에 팔기 아까운데. 자기 자식도 예뻐 보인다고 여러분이 쓴 전자책 엄청 특급 노하우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에서도 진짜 여러분의 노하우를 특급 노하우라고 봐줄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물론 높게 설정했다가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춰도 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고 싶다면 적어도 얼리버드 세일을 진행해서 며칠만이라도 할인된 금액으로 팔아보세요. 세일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구매하는지를 파악한 후에 가격을
재설정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냥 본인이 생각대로 높게 설정했는데 잘 안 팔려서 가격을 낮추면 사람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세일을 진행했는데도 잘 안 팔린다면 그냥 세일을 연장한다고 하고 하세요. 그럼 덜 없어 보이겠죠? 가격을 올리고 싶다면 일단 먼저 후기를 쌓은 후에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만한 가격을 측정하세요. 7째, 저작권. 전자책은 저작권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한 명이 대표로 구매해서 다른 사람과 돌려볼 수도 있죠. 그러면 공유받은 사람이 또 무료로 공유하고, 그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무단으로 공유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저작권에 대해 꼭 알아야 합니다. 일단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전자책을 쓰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저작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저작권 등록을 해놓으면 창작 시기 등이 좀 더 명확해지니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소비자들도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최대한 친절하게 여러분이 쓴 전자책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C, 이런 표시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았나요? 바로 이게 저작권 표시 문구예요. C는 카피라이트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저작권 표시 문구가 없으면 이건 내 맘대로 써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책 저작권 표시 문구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작권 표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앞에 C를 붙이고 연도, 그 다음에 이름, 마지막으로는 All Rights Reserved 이렇게 동일하게 쓰시면 됩니다. 추가로 2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첫째, 저작권 표시 문구와 함께 친절하게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라고 명확히 명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구글 문서와 PDF 모두 프린트 금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프린트 금지 설정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전자책에 저작권 표시 문구를 꼭 넣으세요. 8번째, 전자책이 안 팔릴 때 대처 방법. 전자책을 만들었는데 잘 팔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심폐소생술 시킬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옛날에 크몽에서 어떤 분이 억대 연봉과 관련된 전자책을 파시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상세 페이지 안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억대 연봉을 달성했는지 소개가 없었어요. 여러분, 상세 페이지는 소개팅 첫 인사와 똑같아요. 소개팅하면 직업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묻잖아요. 그 뒤에 본격적으로 깊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일단 상세 페이지에는 여러분이 전자책에 대한 첫 인사를 해줘야 합니다. 친절한 첫 인사를 하지도 않은 채 제 전자책 사주세요 라고 하면 누가 살까요? 결론, 일단 상세 페이지를 매력적으로 만드세요. 둘째, 오해하지 마세요. 간혹 유튜브 감성과 전자책 감성을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는 어느 정도 자극적인 키워드를 쓰면 조회수와 클릭률이 높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유튜브는 클릭할 때마다 시청자가 돈을 내지 않으니 클릭하고 나가도 손해보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자책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 더 꼼꼼히 따져본다는 거예요. 즉, 무작정 팔기 위해 어그로성 전자책 제목을 달면 평점 테러 받습니다. 어그로를 끌지 말고 신뢰를 주세요. 그것을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전자책을 쓰기 전에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전자책을 쓸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아무도 구매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결론, 돈 벌고 싶은 마음에 어디서 나온 정보들 짜집기해서 전자책 팔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간 투자가 필요한 돈 버는 법 정보를 올리면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돈 벌 수 있다면서 복잡해, 귀찮아, 어려워. 여러분, 돈 버는 게 어디 쉽나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소수만 알고 있던 정보들이 공짜로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풀렸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그 정보들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 벌기 쉽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돈 버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졌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돈 벌기 쉽다는 말이 노력 없이 돈 벌 수 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전 여러분이 진짜로 부수입 올려서 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획회장 유튜브 채널 구독하신 후에 더보기에 달린 획회장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시면 선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메시지가 갈 거예요. 전자책을 만들기 전과 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영상 끝. 잘나고 잘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봐요.